네,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프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 시즌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시즌을 보냈었던 볼티모어 레이븐스였습니다. 역시나 그 중심엔 라마 잭슨 선수가 있었고요. 정규 시즌의 지배자 역할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플레이오프에서 너무 허무하게 이제 첫 판에 떨어졌던 게 이제 유일한 흠이었던 레이븐스의 19시즌이었습니다. 예. 일단 지난 시즌 MVP 라마 잭슨이 각성했던 시즌이었습니다. 패싱에서 3,127야드에 36개의 터치다운, 6개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한층 더 이제 패싱에서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러싱에서도 쿼터백 한 시즌 최다 러싱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206야드를 뛰면서 러싱 6위에도 랭크가 됐었는데 이 기록이 더욱 대단한 것이 라마 잭슨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뛰지 않았습니다. 순위나 시드 같은 것들이 이제 모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한 주 체력 안배를 했었던 라마 잭슨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15경기만을 뛰고 세운 기록들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라마 잭슨에 이어서 러싱에서 이제 마크 잉그램 선수가 또 1,000야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그 러싱 6위라는 얘기를 이제 저도 얼핏 들었는데 예. 이게 워딩으로 보면 6위인데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아,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 리그에 있는 모든 선수들 중에 러싱 6위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쿼터백 중에 이런 기록이 아니라 이 러싱을 전문으로 하고 이걸로 이제 밥을 먹고 사는 이 러닝백들과의 경쟁에서 만들어낸 기록과 순위이기 때문에 이제 더 대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즌에 1,000야드를 넘길 러닝백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팀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인데 없는 팀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이 라마 잭슨의 러싱은 진짜 찐이다. 저희가 시즌 중에도 굉장히 대단한 러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미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도 유력한 러싱 타이틀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예. 라마 잭슨이 어쨌든 약점으로 지적이 됐던 패싱을 이렇게 한 시즌 만에 바로 보완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워요. 예. 그리고 2020 시즌에 이제 과제라고 한다면 일단 나머지 팀들이 라마 잭슨과 볼티모어의 공격 스킴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연구를 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단계 더 자기 진화를 해야만 이제 상대의 견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바 감독과 잭슨이 이것까지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좀 초반에 리드를 당하고 이제 경기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큰 경기, 특히 이제 슈퍼볼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멘탈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스킴을 가다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멘탈을 좀 가다듬는 그런 훈련들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이 성과도 있었고 숙제도 분명했던 그런 지난 시즌이었고요. 러싱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크 잉그램 선수가 역시나 이제 1,000야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0야드 러셔를 2명을 가지고 있는 이 레이븐스가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거스 에드워즈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번 시즌 이 드래프트 2라운드 55번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러닝백 제키 도빈스 선수까지 지명을 하면서 러싱을 한층 강화한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강하고 단단한 돌인데 거기다 뭔가 더 강화제를 바른 것 같은 코팅까지 그런 했습니다. 느낌이. 네. 그래서 이 제이케이 도빈스는 지난 시즌에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2,000야드 러싱을 넘긴 선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레이븐스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샷건이나 피스톨 포메이션에서의 러싱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본 선수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자체가 러닝백 맛집이잖아요. 댈러스의 이지키엘 엘리엇도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이었죠. 예. 그러니까 주변 지인 중에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이제 저희 회사 동료가 있는데 항상 이 졸업한 선수 중에 러닝백 선수가 굉장히 잘 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늘 쿼터백은 이렇다 이제 프로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좀 한탄을 했는데 아마 드웨인 해스킨스가 좀 스타로 발돋움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이제 제키 도빈스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러싱을 굉장히 강화한 레이븐스입니다. 반면 이제 와이드 리시버 중에선 1,000야드를 돌파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년차 딥스렛 그 마키스 브라운이 나름 인상적인 빅플레이들을 해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좀 누적 기록에서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에 데빈 듀버나이라는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팀의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그렇게 높을 것이냐
라고 하면 이제 그것은 아니지만 이제 러싱 공격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제 플랜 B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해줘도 뭐 레이븐스에게는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시버를 대신해서 타이트엔드 마크 앤드류스 선수가 852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또 중요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을 해주었고요. 아마 이제 1000야드를 뛰었던 리시버가 없다고 하더라도 레이븐스의 스타일상 이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경기를 생각해 보면 뭐 자주 활용하지 않더라도 믿을 만한 리시빙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분명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안 쓰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거는 레이븐스를 상대하는 상대팀 입장에서도 이 리시버들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선수들 그냥 버려두고 러싱 공격을 막기 위해 그냥 모든 이제 수비진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차이들로 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마키스 브라운, 뭐 마크 앤드류스, 그리고 데빈 듀버나이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지난 시즌에 파괴력 있는 이 공격력은 계속해서 이번 시즌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레이븐스가 되겠고요. 오라인에서 이제 중요한 피스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 가드 마샬 얀다 선수가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단은 시애틀에서 영입된 DJ 플루커라는 베테랑 선수가 있어요. 예. 이 선수가 일단은 뎁스 차트에 주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라운드에 뽑은 신인 타이리 필립스, 4라운드 신인 벤 브래드슨, 그리고 지난 시즌 4라운드에 뽑았던 벤 파워스, 이런 선수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활발한 경쟁을 통해서 그 마샬 얀다의 빈자리를 채울 좀 제목이 나타나기를 이제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어쨌든 얀다 선수의 공백이 얼마나 클지 한번 시즌을 치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수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칼라이스 캠벨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데릭 울프 선수까지 FA로 영입을 하면서 일단 3-4 수비에 이 일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칼라이스 캠벨이 이제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뭐 아직 그래도 나름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5라운드 픽 하나로 데려왔기 때문에 뭐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장 좀 윈나우를 해야 되는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좋은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지난 시즌 이제 스타 엣지 러시어로 발돋움한 맷 주돈도 일단 프랜차이즈 태그로 이제 잡아 앉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맷 주돈의 반대쪽에 이제 지난 시즌 3라운드에 지명을 했었던 제일런 퍼거슨이 이제 선발로 나설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디펜시브 태클 쪽에서는 그 3라운드 신인 저스틴 마두비크라는 선수도 뽑았어요. 그러니까 레이븐스가 전체적으로 이번 드래프트에서 좀 높은 픽들도 많았고 또 좋은 선수들을 뽑았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다 강력하지만 이번 시즌에 추가된 신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된 신인 중에 가장 사실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1라운드 28번에 지명됐던 패트릭 퀸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레이븐스의 몇 안 되는 약점 중에 하나가 이 라인베커진이기 때문에 이 패트릭 퀸 선수는 뭐 해주면 좋고 아님 말고가 아니라 예.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 이제 필수 옵션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1라운드에 뽑힌 만큼 이 볼티모어의 기대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으로 넘어가 보면 시작부터 얼토마스를 이제 쳐냈던 레이븐스였습니다. 얼토마스 선수가 이제 훈련 중에 척 클락 선수와 싸움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싸움이 결정적인 트리거였지 그 전에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얼토마스 선수였습니다. 얼토마스의 이런 화려한 이력은 뭐 사실 시애틀 시절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네. 그때 이제 부상을 당하고 네. 그 이제 시애틀의 사이드 라인을 향해서 예. 이제 좀 손가락 욕을 하면서 뭐 시애틀과 이제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됐고 레이븐스에 와서도 뭐 좀 동료들과 이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들이 또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오프 시즌 그 이슈를 다루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와이프한테 총 맞을 뻔했죠. 또 그 아내가 그 얼토마스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 현장을 이제 급습하면서 뭐 좀 총으로 위협을 하고 이런 네.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얼토마스 선수의 공백을 메우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오히려 볼티모어 레이븐스로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팀 케미스트리를 깨는 선수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를 쳐냄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이렇게 너네도
아무리 풋볼을 잘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너네도 내쳐질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또 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벌백계의 효과가 예.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얼토마스가 떠남으로 해서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더 뭉치고 좀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뭐 세이프티에서는 공백이 있겠지만 역시 양쪽 코너 말론 험프리 그리고 마커스 피터스까지 두 명의 퍼스트팀 올풀에 선정된 선수가 여전히 건재한 만큼 세컨더리도 약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점은 이 얼토마스가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네. 점이에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브라운처럼 뭐 팀을 못 찾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얼토마스라는 선수에 대한 이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많고 뭐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그랜트 델핏이 시즌 아웃된 브라운스 네. 뭐 이런 팀들이 좀 유력한 행선지로 좀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지구 라이벌인 이 클리블랜드로 가게 된다면 또 이 볼티모어를 향해서 전의를 불태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또 팬들을 흥분시키고 네. 또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세컨더리 역시 얼토마스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선수를 지켰던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수비로 봤을 때도 한층 강력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공격 측면에서도 파괴력을 더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난 시즌보다 어쨌든 플러스된 전력이다. 결코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물론 라마 잭슨이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의 마이너스는 좀 뭐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레이븐스는 뭐 칩스나 이런 팀들과 함께 뭐 가장 유력한 슈퍼볼 우승 후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갔을 때 라마 잭슨 선수가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가을 커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커리어 플레이오프 전적이 0승 2패예요. 예. 그리고 두 경기 모두 홈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트라우마로 될까 아닐까 이제 이런 경계선상에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 마지막 기회죠. 그 3세번이잖아요. 원래 3세번의 마지막을 못한다? 그럼 이제 이 선수는 이제 가을 커쇼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언론에서도 더 집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명을 할 테고 예. 라마 잭슨도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20 시즌에 그 플레이오프에서 좀 약했던 모습 그런 이미지를 좀 빨리 깨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AFC 북부지구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요. 이제 AFC 동부지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